일단 코인마켓 통해서 현재 수치 먼저 확인하고 갈 텐데요. 전일 대비 시가총액은 1.3% 정도 올라섰고요. 거래량은 1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강세장과 관련돼서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게 투자 메모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일단 분위기가 전환되려면은 좀 이유 누나의 의견과는 다르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하긴 했어요. 검증을 하자. 그래 월가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내년 초에 그들은 큰 손이니까. 그럼. 그 내년 초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나 이런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 암호화폐 리스크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라던가, 실물 자산의 토큰화라던가, 비트코인 ETF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걸 놓고 봤을 때 조금의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반만 들을게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지금 뭐 번스타인은 뭐 암호화폐 시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어요. 시장 분위기를 이야기한 거죠. 네. 근데 일단 비트코인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얘기했던 이제 27,000달러에서 아예 그냥 이제 딱 지지받고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눌러 앉았어요. 전문가들 뭐라 그래요? 이거 긍정적이라고 하지? 다 좋은 말만 하죠. 고봐. 네. 고봐. 내 느낌이 같다니까요. 네. 네, 한번 지금 봅시다. 좋은 말만 쭉쭉 나오고 있어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해서 정말 지표가 많이 나와서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1.8% 오르면서 27,000달러입니다. 근데 간밤에 27,500달러까지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일단 27,500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도대체 왜 올랐냐를 놓고 카더라 썰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썰. 블랙락이 12,00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근데 요즘 블랙록을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네. 블랙락은 인정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온체인으로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누가 사고 파는지. 근데 거기에 이 블랙락의 주소다라고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대충 동향들 얘네가 발표하는 자료나 실제로 사고 파는 거래 내역을 봤을 때 누구가 누군지를 유추를 할 수 있는데 블랙락인 것 같은 애들이 비트코인을 산 것 같다라는 게 썰로 나온 거예요. 확인된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썰로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명확한 근거가 제시가 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소식이 갑자기 이런 썰이 트위터에 퍼지면서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27,50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가자. 네, 지금 어쨌든 블랙락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양하게 다각화하는 데는 분명히 힘을 쓸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블랙락이 모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 또 두 번째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썰은 바로 이겁니다. 마운트 곡스의 채권 상환 연기 소문. 그래서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문을 닫은 해킹으로 문을 닫은 거래소인데 이때 물려있는 물량들이 아직까지 상환이 안 돼서 마운트 곡스 발 매도 물량도 우리 시장의 리스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마운트 곡스가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상환하는 작업이 올해 가을부터 내년으로 늦춰질 것이다 라는 소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중에 나온다는 거죠. 내년에.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된 물량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죠. 빨리 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늦어지는 거는 채권자들에겐 좋지는 않은 소식이지만 우리 일반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그나마 조금 시장의 리스크를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운트 곡스가 14만 2천 개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14만 3천 개 지금 이런 자산들을 지금 채권자들에게 배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대량 매도가 마운트 곡스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일단 매를 먼저 안 맞고 또 다시 한번 매가 미뤄질 것 같다라는 이것도 소문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더해지면서 어제 비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비트코인 반등에 맞춰서 어제 미국의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프리미엄이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프리미엄은 이제 다른 거래소들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 차이를 의미를 하는데 어제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보통 코인베이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대형 기관들이나 큰 손들이 주로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래소이기 근데 때문에 뭔가 이 블랙록하고 뭔가 좀 연계가 되네요. 여기에서 이런 프리미엄이 나왔다? 갑자기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이 몰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들만이 아는 소식이 정말 뭐가 있어서 어제 기관들이 움직임을 보였나? 하는 또 이런 그래요? 추측들도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코인베이스에서 프리미엄을 보여준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비트코인과 미국의 실질 금리 이런 것들과 지금 반대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FOMC를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를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야 우리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야 우리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죠. FOMC가 내일이죠. 오늘 네. 저녁인가? 오늘 밤이죠. 오늘 그러니까? 밤이죠. 네. 자, 뭐 금리 동결이 거의 뭐 99%. 그렇죠. 최종적으로 뭐 확정시 되고 있는데 맞아요. 혹시 모를 변수는 있으니까요. 그쵸. 이러한 부분을 조심하자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현재 금리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보고서도 함께 나왔고요. 또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놓고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 또 전문가가 있죠. 플랜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플랜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트코인이 10,000배 상승할 수 있다. 아, 행복해요. 네, 10,000배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지금 플랜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전부터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기로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입니다. 근데 일단 플랜비 같은 경우는 매크로적인 부분 그리고 이자율 지표가 모두 위험자산 가격을 함께 올리는 조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과 S&P 500은 비트코인이 10,000배를 오를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거랑 또 되게 다르게 가는 부분이 우리가 매크로적인 부분을 전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10년 동안 10,000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동안 S&P랑 금이나 이런 애들이 10,000배 갔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올라야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였다면 S&P 500이나 다우나 이런 애들도 10,000배씩 올랐어야 되는데 그런 거시경제에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지표들은 오름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변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안에서의 내부적인 이런 요소들만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크게 네. 그의 의견입니다. 네, 그의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매크로 얘기하지 말아라. 네. 뭐 그런 내용인 건가?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 자체의 어떤 희소성 그리고 뭐 반감기로 반감기 인한 이런 걸로 이런 가격이 걸로 가는 거지 비트코인이 거시경제 이슈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격을 떨어뜨리는 발언 같은 느낌? 진짜. 근데 이거 그냥 아니요, 왜냐면 모든 우리가 그 의견들을 집중할 필요 없고 자기한테 맞는 것만 이런 골라서 게 있다. 그래요, 맞아요. 정도만 그러면 될 것 알려드리는 같습니다.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었고요. 오케이. 지금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이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9월 들어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57%, 여기 왼쪽이 바이낸스인데 57% 급감을 했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9%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현재 코인베이스 안에서의 거래량이 훨씬 더 바이낸스보다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이낸스는 아무래도 바이낸스 US 쪽에 조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바이낸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있지 않나요? 뭐 블록스페이스 더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빼고 갈까? 아니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제가 넣어왔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약 대략 하나 둘 한 3개 정도의 내용이 네. 사라졌어. 한 2개 정도의 차트가 사라져서 아쉽지만 그래요. 네. 나는 계속 은주가 얘기는 말은 하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뒤적뒤적 그래서 그냥 뭔가 우리가 오류가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하는데 그래서 이거 없이 그냥 조금 말로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그래도 이게 되지. 차트가 갑자기 없어가지고 그래. 일단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해시레이트는
채굴자들이 채굴할 때 난이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은 비트코인의 보통 가격이랑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굴 난이도가 5.5%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더 많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채굴력이 높아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들이 채굴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지표로 파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어제도 저희가 잠깐 50% 잠깐 이제 간밤에 넘었다가 내려왔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또 간밤에 다시 한번 50%를 넘어서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알트코인보다도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비트코인만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나 도미넌스나 모든 부분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여기 또 게시판 보면서 네. 진행을 할 텐데 오늘은 조금 출석률이 저조하네요. 저조해요. 오늘 우리 최영희님만 형님 어서 오셔서 오세요. 인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려요. 지금 이렇게 대화 안 해주셨으면 PD님 혼자서 그냥 오늘 저희 그쵸.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얘기하다가 그러게요. 뻔했어요. 오늘 비 와서 그런가 다들. 그래 비 와서 그냥 지금 아마 전부쳐 드시면서 계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지금 아침이긴 한데 그쵸. 그렇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제 방 보시겠죠.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알트코인 쪽도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이더리움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더리움이 작년에 POS로 전환을 했는데 전환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더리움 블록 스페이스에서 손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온체인의 활동량이 급감을 하면서 현재 블록 스페이스에서 손실이 나왔는데 지금 2023년 3월 대비해서 90%나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량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가격은 그래도 전일 대비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40달러 선에 거래되면서 전일 대비는 0.6% 가격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또 이더리움의 콜 옵션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10월 돼서 이더리움이 2000달러까지도 가격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이 거래소의 이 어떤 동향이 거래소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래들이 10월 만기 콜 옵션 계약에 지속적으로 이 참여를 한다면은 다음 달이죠. 한 달 뒤면은 지금 1,600달러니까 그래도 2,000달러까지의 가격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어제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이더리움도 1,700달러의 벽을 뚫어보려고 시도는 했으나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1,700달러까지 올라서면은 그 뒤부터는 2,000달러까지의 가격 상승이 보다는 수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관련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해주려는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테더라던가 지금 USDC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가격은 변동성은 없겠습니다만 거래량 면에서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바닥의 신호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 조만간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조금 이 서플라이 면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하반기로 갈수록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또 다른 알트코인으로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도 저희가 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USDC를 발행하고 있는 서클이 폴카닷에서 USDC를 발행한다 라는 소식을 또 전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 서클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 체인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폴카닷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소식을 전해왔고요. 폴카닷 같은 경우도 현재 전일 대비는 1.2% 정도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는 4달러 선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코인 중에 하나가 일론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할 때 그 일론인데 별개 관련은 없는 거죠? 머스크와?
머스크 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지만 지금 간밤에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네. 하루 만의 변동성이거든요. 다시 간밤에 있었던 상승분은 모두 반납을 한 모습인데 지금 이름이 도질론 마스예요. 그러니까 도지코인과 일론을 섞어서 도질론. 누가 또 장난으로 만든 거예요? 도그와 일론을 합쳐놓은 거죠. 도질론 마스라는 코인인데. 게일론이야, 게일론? 게일론. 일론 강아지. 네. 어쨌든 이 티커명은 일론으로 아예 등록이 돼서 누가 봐도 일론 머스크를 표방해서 만든 코인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시바이누의 경쟁자로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도 등장했을 때부터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어제 갑자기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서 도질론 마스에 대한 언급이 62% 이상 긍정적인 이 언급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가격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확히 왜 올랐는지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SNS에서 어제 도질론 마스와 관련된 언급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가격 펌핑이 크게 왔었다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그냥 대표적인 밈 코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좀 밈 없고. 코인이죠. 펀더멘털 없고. 근데 시바이누도 이런 친구였다가 기술을 만들면서 안정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도질론 하고 있어도 정말 또 어느 순간 또 근본 있는 코인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닌 거고 지금은 그냥 밈 코인 중에 밈 코인. 어제 SNS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한번 띄워볼까? 뭐 이러다가 뭐 했을 수도 있는 뭐 그런 건데 일종의 특징 코인으로 오늘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